자, 고체물로 해봅시다. 이제 이어서 쉽다면 쉽고 어렵다면 어렵습니다. 이거 또 받아들이는 내용 자체는 쉬워요. 자, 이 선 스펙트럼은 아까 누구 만든다고 했어요? 수소일 때 나타난다고 했죠. 좀 생각해봐. 수소일 때 여기 전자 하나가 있어. 전자 하나가. 이게 뭐라고 했냐면 얘가 2분의 1의 mv 제곱에 이들 사이의 전기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에너지입니다. 그럼 전자 하나가 더 들어가 봐. 빨간색 전자 하나 더 들어가 봐. 그럼 얘가 얘한테 영향을 주지 않을까? 이것 때문에 포텐셜이 또 생겨야 돼. 그럼 빨간색 결합된 포텐셜은 얘가 살짝 다르겠지. 위치가. 그래서 이걸 이렇게 설명해. 이제 원자핵이 이렇게 있었으면 이렇게 선으로 나타내는데 옆에 있는 원자핵 얘가 하나 가까이 다가와. 그럼 얘로 인한 에너지 준위가 또 살짝 바뀔 거 아니야. 이렇게. 근데 고체인 경우에는 얘가 무수히 많은 거예요. 무수히 많아서 무수히 많은 게 이렇게 연결돼요. 마치 선들이 미세하게 달라져서 뭐가 만들었습니까? 하나의 띠가 되는 거예요. 이것을 에너지 띠. 이것을 영어로 하면 밴드갭. 밴드, 띠, 밴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뭘 이해하면 되냐? 그래서 기체가 아니라, 이런 애들은 기체인 거고, 기체가 아니라 고체면 어떻게 나타난다는 얘기 이렇게. 띠처럼 나타내죠? 그러면 얘네들은 결국에 선들의 집합이에요. 수많은 에너지 준위의 결과체인 거야. 그러면서 띠는 여기 나타내면 이 띠는 연속입니까? 불연속입니까? 자, 돋보기를 확대 보니까 손이네. 그러면 얘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불연속? 뭘까요? 뭐에 다른데? 준영, 뭐에 다른데? 그럼 저번 시간에 했잖아, 내가. 불연속이에요. 맞아? 연속이야. 연속이에요? 연속입니다. 자, 이 개념을 한번 생각해봐. 이 칠판 연속이야, 불연속이야? 연속. 왜 연속이지? 안 끊어져. 이거 확대해서 보면 원자들이고 원자는 다 빈 공간인데. 그렇지 않을까? 이 벽도 다 불연속 아니야? 이 세상은 다 불연속이야, 여기까지는. 근데 여러분들은 그러면 연속 아니에요? 라고 말해. 왜 연속이라고 그럴까? 너네들 눈에는 분해해 보이지 않죠. 그게 기준인 거야. 연속이냐 불연속은 뭘로서 판단하냐면 인간이 구분할 수 있으면 불연속이고 구별할 수 없으면 연속인 거야. 무지개는 수많은 선 스펙트럼의 집합입니다. 근데 우리 눈에 구분이 안 되죠. 그래서 연속이라고 되는 거예요. 그게 기준인 거지. 오, 돋보기 보니까 불연속이네. 불연속 이러면 안 된다고. 이해되죠? 자, 조금 우리 좀 심화 과정을 해봅시다. 심화 과정. 당연히 성토보니까 화학은 할 수 없고. 뭐 물리학 뭐해? 화학이야? 생지? 물지생? 당연히 화학하는 거고. 파울리 베타올리가 나오죠. 베타올리. 잠깐 화학을 해보면 이것도 확대해보면 선이 하나가 아니라 홀수개가 나와요. 홀수개가 나온 이유를 뭘로 설명하냐면 이 뒷단에 나오겠지만 궤도양자수 전자가 이렇게 회전하게 되면 원자 스스로 자성을 가져요. 궤도 운동에 의한 자성. 자,
지금 이거는 전기력 때문에 생기는 에너지 중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러면 자기력 때문에 생기는, 그러니까 자기장애에 의한 에너지 중이 또 있어요. 그것을 보어마그네톤이라고 합니다. 전문용어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도냐, 반시계 방향으로 도냐에 따라서 이 에너지 중이가 달라져. 그러니까 3개 나올 수 있겠죠. 무슨 말인지 됩니까? 아예 자장이 없는 정상적인 에너지 준위와 이 전자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을 볼 때 만드는 자기장 때문에 생기는 것 때문에 이걸 궤도양자수라고 해요. 그래서 궤도양자수를 화학에서 보면은 P-오비탈 보면 몇 개 나와? 이거를 부양자수라고도 해요. 물론 이해는 안 가죠. 여러분 이게 왜 부양자수인지. 아이씨 또 잠깐. 자, S오비탈은 전자가 이런 구형의 원형 궤도를 도는 요 안에 있는 확률이고, P오비탈 어떻게 생겼죠? 이게 P오비탈인 거야. 이게 아령 모양. 이게 별게 아니라니까. 전자가 원운동한다는 자체가 이상한 거예요. 이게. 그게 따지면 지구는 태양주위는 원운동합니까? 오히려 뭐가 더 자연스러워요? 타원이 자연스럽지 않을까? 전자도 자신의 에너지가 조금 더 들뜨면 타원으로 도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아령 모형인 거죠. 이런 거를 학자들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종합 테스트를 한다는 게 이런 거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얘가 이제 자기 양자수에 의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세 에너지가 있는 거고, 이 뒤에서 나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이 뒤에 나옵니다. 이 어떻게 채워 전자를? 업스핀, 다운스핀, 업스핀, 업스핀. 이 채우냐? 빈 방을 남기면 안 된다. 무슨 규칙? 훈트의 규칙. 그리고 어떤 전자든 같은 에너지를 공유하는지나. 그것이 파울의 베타거리네. 그러면 이게 뭐냐? 이게 전자가 스스로 회전에 의해서 자기장을 또 만들어. 그것을 스핀 양자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전기 때문에 만드는 에너지 중이 궤도에 의해서 생기는 에너지, 자기가 스스로 돌아서 만드는 에너지, 이것들이 결합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복잡한 생각보다 단순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건 아니구나 라는 건 아닌데, 화학하는 친구들은 대충 뭐 들어는 봤을 거야.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건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이런 단원이 나온다는 생각하면 돼. 여러분이 먹고 살려면 이런 거 모르고서는 먹고 살 수가 없어요. 자, 양자 역학은 이제 보편화된 학문입니다. 안타깝게도 고등학생들에게 양자 역학은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양자가 어디 있어요? 모르지. 이거 모르고 어떻게 살아가고 미래사회에. 이 교실에 양자역학이 없는 게 없다고. 그래서 신설된 학과가 양자에 관한 학과가 신설이 되어 있어요. 양자정보학과 이런 식으로. 이제는 이론을 넘어서 실제 생활에 기여할 수 있는 수준으로 올라온 겁니다. 이게 어디 있더라? 고려대인가 화장대인가 아무튼 기억이 안 나네. 양자정보학과라고 생기는. 고대한이 몇 왜 생기겠습니까? 학과가 시설된다는 얘기가 뭐야? 돈이 된다는 소리예요. 신설된다는 거는 돈이 된 학과면 몰리겠지. 그 학과로. 그래서 그 학과가 유지되어 있는 거예요. 대학교는 학교도 중요하지만 과도 중요해. 학생들이 와서 미래사회에 살아갈 수 있는, 연봉 많이 받고 다닐 수 있게 해주는 기술이냐 아니냐, 이게 제일 중요한데, 이 양자의 첫걸음 문제예요. 우리가 가진 상식으로는 설명해줘도 이해하기가 어렵고 사실은. 그러니까 이과 학문을 선택하는 건 신중해야 된다. 잘 모르고 선택하죠. 내가 그렇게 사랑해도 우준이 형 일주일 동안 앉아서 봤잖아. 네, 저번 주에 꼭 찾아보라고 했는데 안 했지?
그러고서 이제 대충 성적 맞춰서 그냥 가. 그러니까 실패를 하는 거야. 막상 가보니까 이건 내 길이 아니야. 명심해야 돼, 지금 한 얘기를. 이게 여러분들 대학 생활일 거야. 100명 중에 이과는데 나랑 잘 맞아. 10명도 안 됩니다. 가장 큰 문제점이야. 그러면 쉽게 과를 옮길 수 있게 해주면 되는데 우리나라 특성상 그게 잘 안 돼.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야 그럼 자유전공으로 뽑으면 되지 않냐. 그 세대 자유전공 늘어난 세대 지금 고3부터 이거 함정이야. 자유전공이니까 내가 내 마음에 드는데 갈 수 있냐? 못 가죠. 그것도 뭘까 역시 자유전공 그러면 학점이겠지. 당연히 자유전공하다가 AI나 시스템과 교체라든지 양자 정보학과라든지 에너지학과라든지 이게 돈이 되는 거니까 저 그럼 AI 갈래요. 다 가? 이 교수가 다 받을 수 있어? 안 될 거 아닙니까? 성적수도 많을 거지. 이 문제점 때문에 이게 우리 세대가 이게 있었어. 선생님 세대가. 여러분 아빠 어머니가 이런 세대가 있을 수도 있어. 이거 이거 아니다. 이거 아닌 것 같은데 바꾼 지가 20년이 넘었는데 이제 와서 다시 바꾸고 있는 거예요. 이거 조심해야 돼서 좋은 게 아닙니다. 그냥 확 정해서 난 이 길로 갈 거다 이게 가. 그러면 열심히 해서 가면 되지 않나요? 그래도 잘 안 되잖아요. 인생이 열심히 한다는 게. 그리고 대학에서 열심히 하는 것은 고등학교에 열심히와는 달라요. 나 혼자만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지필 시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내 방향으로 흘러가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학생들이 자기가 간 학과하고 잘 안 맞게 되는 거고, 심지어 그 많은 학생들을 다 좋은 곳에 취직시킬 수도 없고, 경쟁은 끊이죠. 끝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경쟁에서 살아남고 조금 더 편안한 대학생활, 좀 미래가 좀 보장된 대학생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 잘 찾아야 되는데 이것 또한 너무 어려운 일이다. 물론 시험 문제 나올 수는 없겠지만 가끔 지문에다가 내요. 특히 내신에서는 아무 터무니없게 내가 이야기해 주는 건 아니고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전부 다르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연속이지만 꼭 보니까 선들이 다 다르죠? 이것을 지문으로 바꿔서 얘기하자면 같은 에너지 B에 있어도 전부 다른 에너지 상태입니다. 뭐에 의해서? 파울리의 베타 원리에 의해서. 저런 지문들이 나오기 때문에 필요한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에너지 B 구조를 보면 그래서 이게 바닥 상태 에너지 D 그 다음 이런 식으로 설명한다면 가장 바깥에 있는 에너지 B의 가장 바깥에 있는 여기를 뭐라고 하냐면 원자과 전자라고 하죠.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화학에서 원자과 전자가 뭐야? 참여하는 거. 아까 참여하는 거. 헬륨은 원자과 전자가 몇 개야? 0개? 그러면 최각 전자하고 뭐가 달라? 최각 전자. 바깥에 있는 거야. 그래서 18쪽 외에는 다 최각 전자하고 원자과 전자 같아요. 근데 18쪽은 다 참여 안 하죠. 그러니까 연계가 되는 거고. 그런 거야. 화학을 해오면 그 이해를 할 수 있다. 얘가 더 큰 에너지를 주면 전도띠로 가게 되는데, 전도띠로 갔다는 소리는 원자 핵으로부터 이제 자유를 얻었다는 소리가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자는 뭘 가지고 다니는? 이 전자는 마이너스 이만큼의 전하량을 가지고 다니는. 얘가 움직여야 전기현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가전자띠 또는 원자가띠에 있는 전자가 전도띠로 쉽게 넘어가야 전기 전도성이 있겠죠. 그러면
전자가 있을 수 없는 요 지역을 금지된 느낌 또는 뭐 여기는 허용된 띠겠죠. 있을 수 있고 없고 이 간격을 띠간격이라고 하고 에너지 밴드 갭이라고 해서 이게 밴드고 갭 대학가 하면 그렇게 표현될 거예요. 공대 가면 무조건 배우셔야 돼요. 그럼 이게 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전자가 많은 에너지 줘야 이렇게 되니까 전기 전도성이 작다가 되겠죠. 그러면 이게 작으면 틈이 작으면 조금 더 전기 전도성이 있다. 그럼 이 띠간격이 뭘 나타내냐? 고체의 저항으로 가봅시다. 우리가 저항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저항은 이게 저항을 나타내는 방식인데 저항을 나타내는 방식 중등수준으로 설명하자면 저항은 원자 핵과 전자가 충돌하는 횟수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원자핵이 이렇게 규칙적인 계열을 하면 전자 하나가 이렇게 움직이는데 조금 더 수월해. 그런 경우는 비저항이 작다고 말하는 게 비저항 자체가 작다. 또 자유전자가 아니고 이렇게 속박되어 있는 전자일지라도 아까 위에 있는 그림 이게 작으면 에너지 갭이 작으면 여기 있던 전자가 쉽게 올라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기 전도성이 좋겠죠. 자, 그러니까 물질마다 원자의 배열도 다르고 에너지 띠간격도 다르고 그래서 비저항이라는 게 생깁니다. 물질마다. 비저항이 작은 거, 금, 은, 백금 이런 것들이고 구리 이런 것들이고. 얘를 바꿀 수 없으면 나머지 이건 중학교 때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요 단면적이 넓으면 넓을수록 굵을수록 충돌 횟수가 줄어들겠죠. 공간이 넓으니까 길이가 길면 길수록 어떻게 될까? 얘 하나가 저까지 가는데 충돌 횟수가 많아지거든요. 이건 중학교 얘기고 그렇다면 비저항이라는 게 왜 나오냐? 이것 때문에 나온다. 물질마다 이게 다 다를 테니까 물질마다 금속마다 전부 다를 테니까 그걸 설명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도 또 나오니까 또 해봅시다. 다 건너뛰지 말고 최대한 나올 수 있는 것들. 그렇다면 자유전자가 있다 하더라도 자유전자가 있다 금속 도체는 있다 하더라도 얘가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충돌하는데 온도를 높이면 어떻게 되냐? 더 빠르게 막 움직일 거 아니야. 충돌 횟수가 어떻게 됩니까? 증가하겠죠. 그래서 이 비저항은 0도씨의 비저항에 비교해서 1 플러스 알파 델타 t가 되는 거예요. 이게 온도 변화입니다. 온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비저항이 커진다는 소리죠. 단 금속일 때는 알파가 0보다 커. 그래서 금속인 경우는 온도를 증가하면 저항값이 커져요. 반대로 부도체면 그림을 이렇게 그려있어요. 부도체는 자유전자가 아니고 이렇게 속박된 전자 이렇게 속박된 전자. 그래서 이동할 자유전자가 없어. 전기전도성이 없는데 온도를 역시 증가시키면 이 전자가 탈출해버려. 그러면 없었던 자유전자가 오히려 생기는 꼴이 됩니다. 얘는. 그래서 이 경우를 수식으로 나타내면 부도체인 경우에는 요우 0도씨 비저항에 비해서 1 플러스 알파 델타 t는 역시 똑같은데 알파 값이 0보다 작아. 부도체인 경우는. 따라서 이게 마이너스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럼 온도가 높아질수록 저항값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줄어든다는 거죠. 자, 그러면 근본적인 대답을 한번 해볼까? 고체하고 액체를 어떻게 구분합니까? 이런 거 대답하라면 못해. 구분할 수 있는 사람 고체하고 액체하고. 그러면 마음속에 생각이 있겠지만 주로 어떻게 대답하냐면
딱딱한 고체 이렇게 말이 돼? 이게 어떻게 기준이지? 근데 이 고2 고3들에게 그냥 고체하고 액체를 구분해봐. 아무 말도 못해. 오늘 쓰겠어요? 알겠어? 진짜 딱딱한 거 같지. 흐르거나 말랑말랑. 우리의 과학은 그딴 게 없어. 명확하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애매모호한 표현이 없습니다. 명확한 표현이지. 이거 중학교 1학년 때 나와. 졸업한 지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겠지만. 중1과학입니다. 먼저 사이 에이씨. 알면 답을 알고 황당할걸? 뭐예요? 이거 상당히 어려운 얘기야. 따지면. 그래서 중고등학생이 이해시키기 위한 쉬운 방법. 담는 그릇에 따라 모양이 변하는 액체다. 이렇게 등급 교과에 나와요. 여러분이 대답할 수 있는 최고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내가 이 얘기 왜 했냐? 도체하고 부도체는 어떻게 구분해? 그러면 또 전기가 잘 통하면 도체고요. 전기가 잘 통하면 부도체입니다. 말이 돼? 잘 통하고 안 통하고는 도대체 무슨 기준이야? 얘는 나랑 친해요. 어떤 기준으로 친하고 안 친하지? 송도구에도 지금 얘만 빼고 놀러 왔단 말이야. 지금. 본인은 나는 걔들이랑 안 친하다. 이렇게 얘기가. 그런 무모한 기준이 없어. 얘는 얘처럼 이딴 소리예요. 그게 뭐냐? 얘로 표현하는 거야. 비정한 값이 특정 값보다 작으면 도체로 보는 거고, 비정한 값이 특정 값보다 이상이면 부도체로 보는 거야. 근데 그런 표현이 의미가 없어. 어떻게 보면 과학은 의미가 없어도 기준을 나열해야 돼. 의미가 없어. 아이고 예를 들어서 여기 카리나가 있어. 얘가 이쁨의 기준이라고 해봅시다. 이쁨의 기준. 알지 누군지는? 네. 알아? 카리나는 안 해. 케플러는 모르던데 애들이. 케플러도 알아? 네. 얘가 예쁨의 기준이라고 해봐. 얘보다 안 예쁘면 못생긴 거고, 얘보다 예쁘면 예쁜 거라 해봐.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 어차피 여러분의 여친은 안 돼요. 도체도 부도체도 우리에게 의미가 없어. 그냥 내가 살아가면서 기준은 내가 정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거는 딱딱함과 안 딱딱함 이것도 내가 기준을 정하게 되어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겠죠. 다시 여자친구 한번 이뻐야지. 아니고 전 여친 전공이 전 여친. 네? 전 여친 못생겼어요. 못생겼어? 아 유사하게 뭐야? 못생겼어. 그런 것처럼 큰 의미는 없어. 기준은 있지만 큰 의미는 없다. 근데 가끔 이 그림 나와요. 이거 어디 나오냐? 이거 이게 가려지는 거야 이렇게. 블라인드 처리하고. 자 비정이 작네. 누가 봐도 뭘까 이게? 도체겠죠. 비정들이 큰 건 두 개가 있는데 많이 크면 부도체, 적당히 크면 반도체겠죠. 그리고 얘는 온도가 증가할수록 비정이 줄어들고 얘는 증가한다고 보이죠? 가끔 저게 나올 수는 있어. 뭔지만 알면 틀릴 이유가 없다 저런 거는. 네. 그래서 이제 에너지 그러니까 부호의 원자 모델을 확대해서 에너지 띠 이론을 도용하면 도체와 부도체와 반도체가 왜 생기는지 설명할 수 있다는 소리예요. 이게 이 단원이. 그러니까 보호의 모델로 상당 수준의 물리까지 해결이 돼요.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안 되는 거지. 보호도 옳은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 보호의 이론을 슈레딩거나 그다음에 하이젠베르크 이런 사람이 좀 더 승화를 시키고 그거의 해석을 막스 보른이라는 사람이 해석을 한 게 그게 오비탈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화학에 나오는 오비탈.
열심히 그리잖아요. 오비탈 뭐 열심히 쓰는데 그게 이런 데서 나온 거다 보시면 되고. 자, 그러면 우리는 이 그림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물리에서는 전도띠하고 가전자띠하고 아예 이렇게 붙어 있으면 전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갈 수 있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이 좋은 거고, 이 틈이 크다 부도체, 작다 반도체겠죠. 좀 설명은 이렇게. 그래서 이제 반도체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해 온 것까지, 반도체 개념이 무엇이냐까지. 이 간격이 작은 거. 근데 얼마나 작아야 되는데? 얼마나 작아야 되면 반도체죠? 몰라. 그럼 기준이 없어, 솔직히. 그냥 그렇다는 거지. 저 기준을 갖다가 그러면 이만큼부터 반도체 그런 것도 있어. 우리가 사용하는 반도체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반도체에 대해서 배워봅시다. 네. 반도체는 주기율표상 이쪽으로 가면 금속성이고 이쪽으로 가면 비금속성이잖아요. 그러면 이러지도 저러지 않는 이쪽에 있는 애들, 저거를 준금속 또는 반도체라고 해요. 보면 여기에 있는 대표적인 예가 규소하고 저마뇽하고가 있어요. 그러면 규소를 보면 14족이니까 루이스 천사식으로 또는 구조식으로 나타내면 이렇게 넣죠. 이렇게 나타내면 전 두 개 이렇게 찍으면 되잖아요. 이런 식으로. 8전자 규칙. 전자를 8개를 유지하면 안전한. 안전해. 그러면 이 구조 자체는 전자가 더 필요로 하거나 뺏길 이유가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자를 주고받지 않으면 화학 반응성이 없는 거죠. 화학적, 물리적 성질이 좋아지는 것과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은 전기 전도성이 없어요. 얘가 반도체이긴 해. 이것을 순수 반도체이긴 하지만 우리 일상생활에 비춰보면 부도체에 가깝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냥 공학에서 따지면 얘는 그냥 부도체야. 그렇다고 해서 시험 문제에 그러면 순수 반도체는 부도체인가요? 그러면 안 돼. 내가 이렇게 써놨다고 해서 순수 반도체야. 근데 실질적으로는 부도체 같은 애라고. 얘는 전기 전도성이 없습니다. 거의 없다고 봐도 돼. 또 실리콘이 유리인데 유리가 전기 통해. 그러니까 현실 세계에서는 그냥 부도체라고 하는 게 맞아. 혹시 그래도 순수 반도체가 반도체냐고 그러면 반도체야.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개선하는 게 필요한데 어떻게 개선하는지 한번 봅시다. 자, 어떻게 개선하는지. 여기에 고가 15족을 불순물을 집어넣어야 되다가 불순물을 그러면 이들과 공유 결합을 하게 되고 전자가 남죠. 이렇게 불순물이 들어가게 돼요. 이 과정을 도핑이라고 해요. 불순물을 집어넣는 과정을 도핑이라고 하고 이 도핑하는 이 기술 한 가지만 가지고도 먹고 살아. 이게 뭐냐면 이 대학들이 참 나쁜 사람들이야. 자, 반도체학과. 그러면 그 수많은 반도체학과가 다 똑같은 짓을 하냐? 다 틀려. 반도체 공정이 되게 여러 가지고 반도체를 하나 만드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거의 4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문제가 뭐냐면 주문을 해.
엔비디아 같은 데서 주문을 해. 아, 우리 그러면 이렇게 만들어줘. 예를 들어서 만드는 시간이 꽤 걸린다고. 공정이 오래 걸리거든. 그래서 주문 들어온 만큼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들었는데 수율이라는 게 있어요. 수율. 아까 내가 그럼 이렇게 만들기 위해서는 2억개를 만들어야 돼. 분량이 많이 나오고. 그 수율이 얼만큼 잘 나와가지고 성능이 제 성능을 발휘해주냐에 따라서 그 기술이 결정되는 거고, 이 기술의 최고봉에 있는 회사가 우리나라 아니야. TSMC예요. 때문에. 그 다음에 삼성전자.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지금 내가 도피라는 단어 썼지만 반도체 공정은 후공정, 그러니까 전공정과 후공정으로 따졌을 때 그 세세하게 그 공정 하나를 여러분이 전공을 하게 되는 거예요. 설계냐, 아니면 반도체를 만드는 기본 과정, 뭐 세척이냐, 아니면 회로를 깎는 식각이라고 깎는 걸 하는 거냐, 아니면 나중에 이 반도체를 이제 포장이라고 하는 패키징 공정이냐, 탁 틀려 이게. 그러면 대학교 이 양반들이 연세대 반도체학과 이러지 말고 연세대 반도체 패키징학과 이래야지. 아, 그러면 저기는 반도체 마지막 과정이 패키징이라는 거구나. 그럼 학생들이 알아먹잖아. 못 알아먹게 해. 그렇지. 그나마 분리된 게 반도체학과하고 시스템 반도체학과는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반도체는 메모리 반도체를 말하는 거고, 이것보다 산업이 두세 배 큰 시스템 반도체, 우리나라 잘 못하는 거죠. 이게 이제 한 5년 전부터 대세가 되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또 학생들이 좀 한눈에 알아보기에 좀 학과를 정확히 설명하면 좋겠어. 우리 회사는 도핑을 잘하는 반도체 도핑학과 이런 식으로 도대체 여기는 무슨 특성을 갖고 제대로 잘하는 건지 나타내주면 학생들이 학과를 할 때가 도움이 되지. 아, 여기는 이런 걸 배우고 이 기술을 내가 뭐 학위를 받아가지고 이런 기업에 취업될 수 있구나. 이렇게 명확하잖아. 모르게끔 합니다. 그럼 어떻게 알아? 그러면 그거를 학생들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들어가서. 자, 거기 다니는 선배가 있으면 제일 좋아. 그러면 물어봐. 근데 문제는 선배도 모르는 경우가 대다수야. 가서 수천부 논이라고. 그러면 학과 홈페이지 들어가면은 메인 교수들이 있어요. 교수를 클릭을 하면은 양면이 나와. 양면 밑에 무슨 논문 썼는지 나옵니다. 그러면 이 교수는 이 과정의 전문가인 거야. 여러분들 그 교수 밑으로 들어가서 그 기술에 같은 걸 배우던가 아니면 좀 더 진보되는 걸 하게 돼요. 그게 이제 박사 과정이 되는 거야. 그래서 내가 같은 학과도 어떤 교수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자기 기술이 달라지는 거고, 이 기술이 미래 사회에 돈이 되냐 안 되냐가 그게 중요한 거라고. 너무 어렵죠. 고의가 그걸 어떻게 알아? 고의가 대학교에 무슨 과가 있는지 조차도 잘 모르던데. 그래서 항상 실패를 한다고. 그래서 내가 나랑 했던 친구들은 내가 그렇게 강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냥 하면 안 된다. 같은 반도체과도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에너지학과도 다 똑같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어디가 인기입니까? 서성 아니야 요새? 성한서죠? 요새 인기가 성한서. 왜 이런 꼴이 됐을 것 같아요? 성균관대를 왜 여러분들 서운해? 이거 인서울 아니잖아. 지방대잖아. 수원에 있어. 붙으면 갈 거잖아. 왜 그럴까? 학생들 입장에서는 성균대 이꼴 삼성. 아니, 이것도 말이 안 돼. 삼성이 좋은 기업이 아니에요. 착각들 하지 마. 삼성이 그렇게 좋은 기업은 아니야. 왜 이게 나는 학생들이 트렌드가 돼? 손대 가면 나 삼성전자. 아, 좋은 기업 아니라니까. 나쁜 기업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여러분이 꼭 꿈꿔서 갈 것 정도는 아니야.
오히려 네이버나 구글 뭐 이런 회사가 훨씬 더 잘 줍니다. 연봉도 높고 그런 거랑 비슷해요. 이게. 그래서 그거 좀 학생들한테 설명해주고 직업교육 뭐 예를 들면 이과가 뭘 해주고 이런 좀 교육을 해줘야 되는데 안 해. 이런 학교들이 쓸데없는 것밖에 안 해가지고 하여튼 나중에 땅을 치고 후회하지 말고 아직도 안 늦었어요. 지금부터 찾으셔야 된다고. 언제까지? 2학년 말까지. 그러면 3학년 때는 내가 결정한 그 길에 필요한 만큼 공부를 하게 되는 거야. 3학년 때는. 근데 봤더니 나는 이미 끝났어. 내 내신은 안 돼. 정시해야죠. 뭐 정시는 다 힘들 것 같아. 뭐 논술을 하든지 공부를 하든지 해야지. 그렇게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근데 대부분 어떻게 하면 성적 맞춰서 결정하죠. 성적 맞춰. 그게 제일 무난하잖아요. 성적 맞춰서 결정하니까 내가 원하는 길이 아닌 걸 가게 된다고. 무슨 의미가 없어. 정시 그러니까 병문대 나와서 공무원 준비하고 공무원 되거나 다 딴짓하는 거야. 안 맞으니까. 육론설 해야 제발 좀 관심 가지시오. 제발 좀 더 깊숙하게 관심 갖고 찾아보면 또 할 수 있습니다. 나도 뭐 잘 모르는데 그래도 반도체라든지 에너지, 그다음에 뭐 AI 뭐 이 정도까지 대해서 좀 설명해 줄 수 있을 것 같아. 뭐 화학이라든지 이건 잘 몰라. 나도 그 개혁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자 그러면 요게 불순물이 첨가된 반도체입니다. 이게 그러면 얘를 N형 반도체라고 하거든. N형 반도체. 자, 그러면 뭐가 다른 거냐? 원래 불순물을 첨가하기 전은 자 이런 거 있어요. 불순물을 첨가하기 전에는 원자값기에 있는 이 전자가 전도띠까지 멀진 않아. 반도체니까 이게 크진 않아. 자, 그래도 이만큼의 에너지를 줘야만 저게 가전자띠에 있는 전자가 일로 갈 수 있어. 이것도 싫은 거야. 더 쉽게 갔으면 좋겠어. 그래서 자 이거 하나하나가 뭐라고 했어? 이거 하나하나가 이 선 하나하나가 에너지 주니 근데 15족을 집어넣어 도핑하면 여기 양성자가 5개가 더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 전자의 에너지 주기가 달라진다고. 전기력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에너지 주기를 만들어주고 여기다가 도핑을 통해서 여기에 전자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이 에너지 준위를 전문적으로 페르미 준위라고 해요. 그러면 도핑 상태에서 보면 이 전자가 이만큼만 넘어가면 되네. 적은 에너지로 회로를 동작시킬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의미가. 이게 도핑의 의미입니다. N형 반도체는 전자가 있을 수 없는 공간 빈틈에 새로운 에너지 준위라는 걸 만들어줘요. 그걸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게 한다면 여기에 양성자 5개가 전자 하나가 받는 전기력을 다르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럼 에너지 준위가 달라졌겠지. 그 다음 여러분이 실수하는 게 뭐냐면 지금 N형 반도체, 불순물 반도체인 이 네모는 양이온입니까? 음이온입니까? 양이온. 잘 봐봐 생긴 거를.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 아니 잠깐만. 자, 한 개밖에 없어. 한 개밖에 없어. 생각을 해볼게. 양이온이야 음이온이야? 음이온. 에이씨. 이게 우리나라 현실이야. 잘 모르는데 대충 학교 다니면서 잘하면 점수 잘 나오잖아. 정답입니다. 네? 중성이에요. 이거 뭐라고 하냐면 다 음이온이래. 음이온이래. 자, 이게 있잖아. 지금 여기 보면 여기 음이온이래. 생각해봐. 플러스 5가니까 여기 양성자 몇 개 있는 거야? 5개. 천자 5개. 중성이지. 이해됩니까? 도핑을 한다고 해서 이온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N형 반도체는 얘가 짝꿍이 없잖아. 쉽게 나가버리겠죠. 나가고 나면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얘가 나가고 나면
양이온이 되겠죠. 그래서 오히려 N형 반도체는 양이온이 되는 성질이 나와요. N형이 네거티브형이거든요. 마이너스. 네거티브와 마이너스는 모르겠지만 네거티브형 반도체. 그래서 음전은 아닙니다. 양이온이 돼 오히려 얘가. 그러면 P형 반도체 다 논리니까 P형 반도체 봅시다. 물론 그렇다면 15족 이거 내우긴 해야 되는데 수능에서는 잘 안 나와. 근데 학교 시험 나올 수 있어요. 3개 정도 배우셔요. 인, 비소, 안티보니 15족. 인, 비소, 안티보니. 보통 그림에 얘네들이 많이 나온다고 보시면 돼요. 인과 비소. 그런 게. 그럼 지문에 막 15족 학교 수업 일단 저 부분에서는 학교 수업 잘 들어. 해석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아. 내가 알아 그 선생님 스타일을 알기 때문에 굳이 도움은 안 될 것 같아요. 다른 학교는 내가 뭐 스타일을 모르겠어서 뭔가 이런 선생님 조심해야 돼. 수업을 열심히 하는 선생님 조심해야 돼. 열심히 하는 거. 막 수업을 막 세세 이런 사람이 세세한 부분에서 낼 수 있어요. 이 단어는 역학과 다르다. 저렇게 해서 어렵게 낼 수 있어요. 뭔가 쉬운데 지문 하나 때문에 고민이 되는 거야. 지문 하나가. 15족 도핑으로 안티모니가 나와도 이게 15족인가? 기억할 수 있겠어요? 그런 애매함이 있지. 근데 또 교과서에 이게 아닌 뭐 단계 써줄 수도 있고 학생이 야 이것도 돼? 자기가 아는 지식을 들을 수도 있고 이게 제일 당황스러운 거예요. 오히려. 그래서 만점을 위해서 노력을 한다면 학교 수업을 조금 더 잘 들어주시라. 그리고 애매모호한 그룹을 자꾸 설명을 하면 나한테 알려주면 내가 다 도움을 드려요. 다 정리해 드리니까. 자, 또 용어 정리해 봅시다. 반도체는 생각보다 쉬워. 그런데 용어나 이런 자체를 공부를 안 해요. 그래서 자 다시 보면은 원래 원자과 전자에 전자가 여기 있었는데 도핑을 통해서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겼죠. 이 에너지 준위를 뭐라고 하냐면 주계준위라고 해요. 주계준위. 전자를 줄 수 있는 새로운 에너지 준위가 생겼잖아요. 이건 주계준위라고 해요. 그런 용어가 있어. 한국말로 다 바꾸다 보니까 주계원자, 주계준위 이렇게. 그리고 이 전자가 전하를 운반하죠. 전하 운반체가 전자가 된다. 전기현상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전하가 움직여야 되는데 전하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건 딱 두 가지밖에 없어요. 원자핵과 전자밖에 없어. 근데 원자핵은 안 움직이잖아. 우리 통념상. 따라서 전자밖에 없어요. 저런 용어들도 해야 돼. 근데 대부분 학교에서 나눠주는 프린트가 성의가 없습니다. 내용 정리가 잘 안 되어 있죠. 그림 몇 개 집어넣고만 넘어가고. 잘 알아? 뭐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도 조금 마음 놓지 말고 꼼꼼히 학교 수업을 들어야 되는데 특히 반도체 부분. P형 반도체는 여기에다가 여기다가 13족 삼가 이온을 도핑을 시킬 거예요. 여기다가. 그럼 얘를 그려보면 전자 두 개, 공유 결합을 결합하고 얘는 주는데 얘가 줄 게 없죠. 그럼 이 행위가 어떤 행위가 된 거냐면 아까처럼 13족이 되면은 여기 있던 전자가 이게 전자를 받아줄 수 있는 곳이거든. 여기까지 가야 되는데 야, 그냥 여기까지만 와. 이거를 받는 사람이잖아. 얘가 주는 거고 받는 에너지 준위를 낮춰준 거예요. 전문용어는 이것도 역시 페르미 준위가 되는 거고 이 준위를 받게 준위가 되는 거죠. 뭘 받는다는 의미입니까? 전자를 이렇게 받는다고 해.
전자를 받아줬다고. 전자가 하나 갔으니까 여기는 빈 공간으로 남겠죠. 전공이 될 거. 전자가 굳이 여기까지 안 가고 여기까지만 가도 되는 거야. 도핑을 통해서 에너지 상태를 변화시켰죠. 그래서 전기 전도성을 계산시킨 거고, 그렇다면 이 이제는 P형이 되면, 자, 이 P형 반도체는 지금 이 그림 자체가 중성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에요. 중성이지 아, 또. 그래요? 중성인 거예요. 그러면 N형 반도체에서 짝꿍 없는 얘가 어디로 오겠어? 여기로 올 거 아니야. 그럼 무슨 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음이온이 되는 거야 이게 이제. 그래서 N형 반도체는 전자를 잃고 무슨 이온? 양이온. P형 반도체는 전자를 얻어서 음이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도핑이라는 행위가 새로운 에너지 주기를 만들어낸다. 이 중에 누가 있는 주기가 높냐면 주계 준위가 더 높아. 주계 준위가 이건 조금 물리 상식과 좀 혼돈이 있긴 한데 그냥 높아. 예, 그냥 생각하셔요. 그래서 높은 곳에 낮은 쪽으로 떨어지면 뭘 방출해야 돼? 전자기를 방출해야 돼. 에너지 준위가 높은 곳에 낮은 떨어지면 방출이잖아. 그 개념으로 보면은 N형이 높고 P형이 낮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요 그림이 이제 무슨 얘기냐? 사실은 밖에 중이고 이게 전자인데 얘를 뭐라고 하냐? 빈 공간인 정공이라고 하고 빈 공간인 얘를 따로 뭐라고 하냐면 양공이라고 해. 플러스로 생각하는 거야. 그렇다는 얘기는 전자가 이렇게 움직이면 전류는 이렇게 되거든. 전류의 흐름은 양성자의 흐름을 생각할 수 있으니까 마치 플러스가 움직였다고 생각해도 물리학상 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양공의 이동을 플러스의 이동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자, 이제 다이오드. 이걸 잘 이해해야 돼. 다이오드. 천천히 세세하게 볼 테니까 다이오드 봅시다. 그래도 상식을 갖자. 상식을. 이 반도체를 왜 껴놨겠어? 여러분들 2015 개정이야. 그때 우리 반도체 붐이었거든. 삼성전자가 TSMC를 그때만 해도 따라잡으면 어쩌면 그랬어. 따라잡기 개뿔에 따라잡고 그때만 해도 격차가 컸습니다. TSMC가 거의 50%고 삼성전자가 14% 15% 될까 말까. 근데 우리는 희망에는 걸렸단 말이야. 야, 우리 미래 인재라면 TSMC 따라갈 수 있겠구나. 지금 격차가 더 심해졌어요. 걔는 50% 넘었고 우리는 11% 12%밖에 안 돼 이제. 반도체 인재를 만들려고 하는 거야. 그러면 지금 중3은 2022 개정이거든. 뭔 지랄을 해놨냐면 이 다음에 뭐 나오냐? 측정기 나와 이제 물리원에. 이유가 뭐냐면 우리 에너지도 강국이잖아. 배터리가 이제 배터리도 배워야지. 측정기가 없는데. 이게 뭐 이렇게 또라이 같은 짓이잖아. 아니 측정기 배운다고 배터리 어떻게 알아? 아니 이거 다이오드 이거 설명하는 것도 좀 어려울 건데 이거 안다고 여기 반도체를 어떻게 알아? 무슨 거지? 의미 없는 짓을 하는 거야. 의미 없는 짓은. 차라리 그냥 물리학에 좀 흥미를 갖고 공학에 흥미를 갖도록 그냥 설계하는 게 나은데 심지어 2015 개정 전에 측정기가 들어가 있었어. 다시 뺐다가 또 집어넣는 거야. 이건 또 뭐하는 짓인지 모르겠어. 지금 여러분 동생이 있으면 동생들은 물리원책에 측정기가 들어갑니다. 그래도 자 다이오드는 이렇게 크기 두 개인 게 다이오드인 거야. 현대 발음을 따지면 디오드가 되겠죠. 두 개의 극 이런 뜻이에요. 역할이 다이오드의 역할이 있을 거고 역할은 정류 작용이에요. 전류를 한 방향으로 올려주는. 근데 이거 큰 의미가 없고 우리의 반도체 시스템은 트랜지스터가 필요하고 이렇게
3개짜리. 이것도 원래 물리원에 있었어요. 근데 너네 세대부터 빠진 거야. 이게 물리 2로 갔어. 왜? 아무리 봐도 이건 고일이 물리원에서 좀 여러분 표현하면 에바다 이렇게 나오는 거지. 이걸 안 배울 거면 이걸 왜 하지? 나는 이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세 개를 연결하면 스위치 작용을 할 수 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스위치 작용. 내가 원하는 조건의 전류를 흘러주고 안 흘러주고, 흘러주면 그게 1신호고 흐르지 않으면 0신호가 되니까 모든 정보를 0과 1신호로 만드는 게 디지털 세대 아닙니까? 이걸 할 수 있는 게 이제 이 트랜지스터예요. 이 트랜지스터를 어떻게 만드느냐, 이 만들기의 문제예요. 만들기의 문제. 그러면 왜 미국은 왜 만들지? 미국은 설계는 할 수 있는데 이 만들기 실력이 없는 거지. 못 만들어 걔네들은. 왜냐면 우리나라도 아까 있잖아. 100개를 찍어내면 불량률이 많다고. 만들기가 쉬운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미국은 안 되는 거야. 만들어봤자 불량 많고 인건비 비싸니까 우리 같은 중진, 그러니까 막 선진국으로 발돋움하는 이런 나라에게 맡기는 게 싼 거야 그냥. 내가 손으로 만드는 일이. 이해돼요? 내가 여러분 옷을 자기가 집을 막 방실해서 막 입어? 다 사입지? 똑같은 거지. 내가 만드느니 현대아울에 다 사입는 게 낫지. 이게 똑같습니다. 미국은 했는데 에이씨 잘 만들지도 않고 비싸고 에이씨 그래서 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다 나갔어. 이걸 일본한테 간 거를 우리가 싹 뺏어왔어. 근데 미국이 이제 봤더니 아이씨 다 나갔더니 일자리도 없고 그래서 다시 다 가져오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 이제 이런 작업을 하는 거예요. 이제 지네들이 다시 만들겠네. 그래서 깡패집에서 뺏어와. 뺏기겠죠? 이게 여러분 인생이 달린 문제야. 반도체 약간 실컷 갔는데 미국이 의도적으로 대만이나 우리나라를 죽여버리고 본인들이 아직 있어. 걔네도 마이크론이나 뭐 인텔이나 얘는 있어. 없는 게 아니야. 근데 삼성과 TSMC만큼의 수준이 안 돼. 그래서 기술을 억지로 뺏으려고 했지. 삼성이 바보입니까? 대통령이 불러서 야 이재용 봐봐. 네 기술 뭐 있어? 좀 줄래? 미쳤어? 두 개? 그럼 협박을 하겠죠? 방법이 없어. 그래서 협의 본 게 뭐냐면, 아니 그렇게 따지면 이재용이 삼성 그 기술 미국한테 떠받쳤으면 우리 국민들이 가만히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아름답게 꾸미는 거지. 반도체 공장을 미국에 짓는 거야. 그 의미를 모르겠어요? 미국에 짓는다는 거를. 그럼 자연적으로 기술도 미국에 흘러 들어갈 거고. 그 이윤이 어디에 들어가는 거야? 반도체를 팔아도 이윤이 어딘가? 미국한테 지금 이 짓을 하고 있는 거야. 그럼 여러분이 반도체 학과의 미래가 좋습니까? 알 수 없어. 나쁘다고 볼 수도 없고. 너무 어려우니까 쉽게 말하면 고2 학생이 이런 걸 생각하고 학과를 고른다는 자체가 너무 어렵다. 그런데 기존에 부동적으로 잘 나가는 학과가 무조건 좋은 거 아닙니다. 나는 메모리 반도체는 난 차라리 안 가는 게 낫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불확실하면 안 하는 게 낫다고 해요. 엄청난 연봉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대학도 미리 움직여서 학교 알겠죠? 새로운 학과가 시설되고 있다고. 이게 필요한 거야. 그래서 이게 이제 찐인데 이건 어차피 안 나오니까 이것만 보면 자 무슨 뭐 건전지 연결 안 한 겁니다. 건전지 같은 경우에 1도 안 했고 그냥 P형과 N형을 접합만 시켜놓으면 접합만 시켜놓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는 전자가 남고 여기는 양봉이 있죠. 이 모습을 그려보면 양봉이 있고 여기 전자가 있어. 그러면 자 생물 배우지. 확산, 수동
수동 안 배우나? 수동, 능동수동? 농도가 높은 거 낮은 쪽으로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확산이야. 확산을 통해서 전자가 어디와 결합해? 양극화. 자, 결합하고 났어. 얘를 뺏긴 이 원자는 무슨 이온이라고 했다? 양이온. 그렇죠. 그래서 확산하게 되면 플러스 얘는 전자를 얻었으니까 여기는 뭐가 돼? 마이너스 이온이 돼가는 거예요. 그럼 확산을 통해서 점차 저게 생겨. 그런데 어느 정도 되면 자, 여기 있는 전자가 하나 있다 해봐. 이 전자가 가야 되는데 여기 누가 있어 지금? 음이온들이 있죠. 얘네들의 전기력이 얘가 확산하려고 하는 이 에너지 갭보다 훨씬 크면 갈 수가 없지. 그럼 더 이상 이동을 못하고 멈추는 겁니다. 그러면 그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공핍층이라고 해요. 공핍하다는 건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없다는 얘기잖아요. 자, 공핍이라는 거는 0은 아니야. 부족하다는 뜻이지. 무엇이 부족하다는 얘기냐면 전하 운반체가. 전하 운반체가 있었는데 지들이 확산을 통해서 움직여. 그래서 이온이 되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서는 안정성을 유지한 결합체만 있을 뿐 전하 운반체가 없어. 그래서 얘네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야. 그래서 가로막고 있으니까 마치 장벽 같지? 이것을 전문 용어로는 점이 장벽이라고 해. 그래서 공핍층이 형성되면서 이렇게 멈춰진 거예요. 뭘 연결해도? 뭘 연결해도 건전지 연결해요. 자, 그러면 이 그림을 갖다가 다른 각도로 한번 그려볼게. 저 그림 가지고 반도체는 그림을 잘 해야 되니까 이 밑에 이제 빈 공간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그려놔. 이 공핍 진짜 살짝 이렇게 그릴 거야. 이렇게 그릴 거야. 위쪽이 N형, 아래쪽이 P형. 이렇게 있긴 한데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은 자, 전자는 이쪽에 있는 거고 양봉은 이쪽에 있는 거 이렇게. 그러면 지금 요 라인은 왜 아무것도 없을까? 공핍층이야. 여기 있던 전자가 누구랑 결합했어? 양봉하고 결합돼 있어. 그러니까 저기는 전하 운반체가 없는 공핍층 상태인 거죠. 이게 이 상태가 되더라고. 이 상태가. 그럼 이 상태에서 순방향 디바이스하고 역방향 디바이스를 걸었을 때 어떻게 되겠는가? 그걸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럼 봐라. 요게 아까 주계준위의 페르미 준위인 거고 이게 밖계준위의 페르미 준위야. 누가 높다고 했을까? 얘가 높다고 했죠. 만약에 얘네들이 만난다면 전자하고 얘가 이렇게 만나면 전자가 어디로 내려와야 돼? 더 낮은 에너지 수준으로 내려와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걸 방출해. 그래서 저런 반도체 동작에는 반드시 전자기파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가전제품은 무조건 전자기파가 나오는 거예요. 그런 이유에서. 자, 그럼 순방향 디바이스를 한번 걸어봅시다. 순방향. 하고 맞을 텐데 다음 시간에 대충 한번 또 정리하고 다음에 할 건데, 자, 순방향을 얻어주면 순방향은 항상 이 용어를 기억해라. P형의 플러스가 연결되어 있으면 순방향이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 지금 공핍층이 있고 여기 N형인데 공핍층 상태를 그냥 단순하게 그려봐. 이렇게. 여기에
전자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가 지금 무슨 극이에요? 플러스 극. 여기는 마이너스 극이죠. 플러스 극, 마이너스 극. 자, 플러스가 누굴 땡기겠어? 이 둘 중에. 누굴 땡겨? 전자를 땡겨오겠지, 전자를. 전자 이거 와. 얘를 이쪽으로 빼고 와. 그럼 여기는 전자가 갈 공간이 생겼네? 가겠지. 그래서 계속 움직이는 거야. 그럼 또 가. 또 들어갈 거고. 그래서 전자가 이렇게 움직였으니까 전류는 이렇게 흘러야 돼요. 안 돼요. P형에서 N형으로 전류 그렇게 되잖아요. 이게 순방향 디바이스라고 하는 거예요. 순방향 전류 흐름. 그럼 이걸 용어로 바꾸면 지금 이게 결합된 상태가 공피층인데 얘가 분리됐잖아. 그럼 무엇이 얇아지는 거야? 공피층이 얇아지겠죠. 안정된 상태가 줄어들 거 아닙니까? 공피층이 얇아지면서 전류가 흐려진다. 이렇게 표현돼요. 자, 반대로 하면 역방향으로 하면 이렇게 되면 역방향이죠. 이제 자, 여기가 공피층입니다. 여기가 공피층. 그런데 여기 마이너스야. 마이너스. 여기에는 이렇게 결합이 있어. 이 결합이. 그러면 따지면 아까처럼 봐봐. 여기가 이쪽에 음이온들이 있고 이쪽에 전자가 못 갔었단 말이야. 쟤 때문에. 아까 그림으로 봤을 때. 그런데 누가 도움 줘? 야, 여기 마이너스가 있잖아. 여기는 플러스가 있고. 근데 얘 어디로 가야 돼, 얘가? 반대로 가야죠. 거꾸로 가야겠죠. 반대로. 그럼, 자, 생각해봐. 여기가 지금 뿔 이게 있는 건데, 얘가 뒤로 갔어. 그럼 얘 뭐가 돼, 다시? 양이온이 되겠죠. 또 가. 양이온이 되지. 양이온이 되죠. 그럼 결국엔 어떻게 될까? 이 그림을 따지자면, 자, 여기가 지금 양이온인데 역방향 디바이스를 하면 얘도 양이온 빠져나가면 결국 뭐가 더 증가하는 거야? 공피층이 더 증가해 버리겠죠. 공피층을 뭐라고 아까 바꿀 수 있다고? 이거를 전문 용어로 따지면 전위 장벽이라고 한다고. 전위 장벽. 전위 장벽이 두꺼워지니까 전자가 움직일 수 없겠죠. 그거를 표현할 수 있는 게 여기 다시 또 그림 그려놨죠. 자, 왜 전위 장벽이냐? 그림 너무 안 나네. 이렇게 전자가 이렇게 낮아. 이게 장벽인 거야. 올라가야 될 거 아니야, 여기까지. 자율적으로 안 되죠. 누군가를 끌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이거 이 전위 장벽이 크면 전류가 잘 쓸 수가 없지. 전위 장벽이 크면 클수록 그 반도체를 동작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 수준이 지금 나노미터 수준으로 시각을 해. 이거를. 이 반도체를 익혀 만드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PMP니까 아주 얇게 막 도핑을 이렇게 그리고 이걸 깎아가지고 뭐라 파나라고 해야 되나? 뭐 이런 식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이 수준이 나노미터 수준으로 깎아내는 거예요. 그 기술이 상상이 됩니까? 나노미터도 여러분 눈에도 보이지도 않는 거를. 그래서 ASML이라고 하는 회사가 창고에서 시작한 회사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아니 회로를 나노미터로 어떻게 그려 인간이 못 그리죠. 그래서 자 생각해봐. 필름 사진기 기억나요? 필름 사진기 여러분 본 적이 없겠지만 필름 사진기는 필름의 빛이 광각이 되면 거기에 그 상이 보이는 거야. 그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거를 자외선을 쏘여서요. 자외선을 속여가지고 살짝 녹이는 거야. 그 수준이 나오는 거야.
그 장비를 노강 장비라고 얘네만밖에 못 만들어. 얘도 뭐라고 하냐 슈퍼 의리라고 해. 이런 회사를. 물론 얘네 시대가 끝나가고 있긴 해. 너무 그러니까 갑한테 갑질을 해 얘네가. 갑이 누구겠어? 갑이? TSMC나 삼성이나 얘네들한테 웃돈 먹죠. 니네 필요해? 주소. 돈을 더 줘도 안 팔아. 지금까지 갑질을 해왔거든. 사실은 여러분 내가 이 얘기는 이런 회사를 가야 돼요. 그래야 인생이 편해. 하나만 딱 만들어놓고 독점이니까 회사가 여러분들 좁을 이유가 없어. 잘 팔리는데 뭘. 아까 삼성 좋은 게 아니라고 했죠? 자, 2년 전에 S22 울트라거든? 얘도 거의 똥값 됐어. 지금 S24 울트라에 얼마 전에 폴드 6에 G 플립 6 나왔죠? 잘 팔려? 주변에 여기 여학생이 주변에 플립 갖고 다니는 친구 있어? 한 명, 일명 아줌마 폰이 됐죠. 폴드 이거 이러면 아저씨야 이거 이러면 세상이 그렇게 빨리 바뀌어. 그러니까 얼마나 삼성 직원들은 좋아되겠니? 여차하면 아이폰에 안 그래도 아이폰한테 지금 그러고 있는데 회사 참 편하게 다니시겠어? 무슨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은 이러한 소부장, 소재, 부재, 장비에 1등 기업을 가는 게 더 편할 수도 있어요. 이게 그래야 휴가를 마음대로 가. 휴가를 그러한 인생을 모르니까 이상한 기업만 가서 때려치고 나오는 거라고. 얘 유튜브 봐봐. 삼성 들어가서 몇 년이 다 퇴사한다고. 얼마나 힘들게 하는데. 그렇다고 돈을 막 3억 주냐? 안 주잖아. 기껏해야 1억 5천 줄 거야. 얘네는 연봉도 잘 줄 거고 중요한 건 만들면 알아서 잘 잡았는데 굳이 다음 걸 개발할 필요가 없어. 천천히 개발하면 돼. 그리고 휴가가 필요해? 그럼 3주씩 갔다 와. 안 가면 사장이 뭐라고 한다? 왜? 휴가를 안 가면 그거 다 돈으로 줘야 되거든? 쉬어! 삼성은 느낌이 다르죠? 쉬고 싶어? 쉬어. 느낌이 다르죠? 삼성 무슨 얘기야? 그냥 쭉 쉬라는 얘기고. 그러니까 기업, 앞으로 기업의 형태가 어떻게 살아나나 아까 삼성보다 구글이나 네이버 이런 데가 더 좋다고 했죠. 물론 다 좋은 건 아닌데 그러한 기업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팹리스 업체라고 해요. 팹리스. 공장이 없는 설계만 하는 이런 데가 더 회사 다니기 편할 수 있어요. 물론 장단점은 있겠지만 삼성같이 이렇게 제조하는 데는 1년도 안 돼서 하나씩 만들어야 돼. 1년도. 선생님 친구는 LG에서 핸드폰을 만들었어. LG 핸드폰 어떻게 됐습니까? 맞죠. 그럼 그 꼴나지 말라고. 걔가 공부를 안 했어, 노력을 안 했어. 우리 LG 친구는 세일러문처럼 달았어. 5시 반에 일어나가지고 회사 일찍 가. 왜냐면 막히니까. 5시 반에 일찍 가면 뭐 하냐면 할 게 없잖아. 과외를 해. 자기가 받는 거야. 일본어나 중국어 과외를 받아. 그리고 8시 반에 회의를 하니까 그 준비를 한대. 그럼 몇 시에 퇴근해야 돼? 6시면 좀 집에 와야 되지 않을까? 10시, 1시 집에 와. 너무 힘들대. 그래서 걔가 약 15년 전에 때려칠까? 딴 데로 가? 막 중부업이나 이런 데로 가? 이직할 수 있었는데 야이씨 LG인데 그냥 참고 있어. 물론 다른 부서로 갔겠죠. 자기 원래 핸드폰 부서인데 난 갔겠지. 그런 사람들이 그걸 모르는 거야. 그래서 꼭 물론 성적을 위해서 우리 배워야지. 뭐 쓸데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지만 저런 기업도 있고 이런 기업도 있구나. 그리고 외국 한국에서 취업하려고 해. 글로벌한데 저 영어를 못해서요. AI가 다 해줘 이제.
하나면 다 되고요. 한국 말고 나가. 뭐 그 애국심이 이렇게 많나? 한국에서 목숨 버릴 거예요? 나가. 그럴 때 우리나라는 제조업 이게 많아. 우리나라는. 나는 그런 자신이 없다. 나는 6시 칼퇴해가지고 남친 여친하고 데이트도 해야 되고 주말에는 골프도 좀 치고 낚시도 다니고 이런 삶을 살고 싶으면 되겠냐고. 휴가 줘 주기는 줘. 마음이 편하겠어 이게? 경쟁 상대가 어마무시하고 조금만 잘못하면 막 그 발열좀 생기고 국민들이 쌍욕하고 핸드폰이 막 안 좋아. 갤럭시 얼마나 괴롭겠어. 여학생들이 극혐하잖아 이 아저씨 폰이라고 막. 그런 사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오늘 다이어트까지 어느 정도 이제 했는데 기본적인 거는 다 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남은 거 좀 복습하고 정류작용, 그다음에 LED, 태양광전지 이런 거하고 문제가 좀 풀어보시면 될 거예요. 오늘 좀 일부러 진도를 좀 천천히 나갔어. 다들 아직까지 이번 주까지 다 놀러 가는 것 같아서 우리 오늘 남기려고 했는데 여러분도 사람이니까 오늘은 일찍 가시고 다음 주부터는 진도를 나갔기 때문에 테스트도 볼 거고